행동의 심리학의 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상대의 표정과 행동, 말투에서 감지되는 변화뿐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도 빠르게 인지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보통 직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종종 이런 경우이다. 얼마 전 사업 설명회를 듣고 왔는데 이론상으로만 들었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해. 이런 경우 대부분은 상대가 들려주는 말과 보여지는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보았을 때이다. 단지 그 사람이 말하면서 자신의 얘기에 본인도 자신이 없을 때 하게 되는 행동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그의 몸짓은 확실히 불안과 긴장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어 하고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손을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하지만 상대의 행동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의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 결과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신뢰를 범하는 일을 줄이고 동시에 상대가 나에게 구구절절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파트 6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행동과 그 심리, 감정 상태들을 위주로 정리했다. 그리고 상대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할 때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몇 가지 있어 당부하고 싶다. 첫째는 상대의 행동을 읽을 때는 내가 당신을 읽을 수 있어 하는 우월성을 증명하려 함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대해서 모르는 것이 뭘까 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는 마크 트웨인이 나를 위에 빠뜨리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라는 말을 마음에 두기 바란다. 내가 읽은 몇 개의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셋째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를 보이려는 시선을 어느 순간부터는 내 자신으로 돌려 나의 행동을 관찰하고 나를 더 이해하려는 시도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상대를 진심으로 알고 싶다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 제 남자친구가 이를 꽉 무는 행동을 자주 하는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직원 중에 한 명이 말할 때 눈을 깜빡하는데 왜 그런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행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하나의 몸짓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려 하는구나 싶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의 행동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하는 규칙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규칙 1은 행동들의 조합을 한다. 유의미한 몸짓 하나가 관찰되었을 때 그 뜻을 의미하는 다른 행동들도 관찰되는지 함께 보아야 한다.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상대의 상태를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행동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거짓말에 대한 몸짓이다. 대표적인 거짓말의 행동으로 코를 슬쩍 문지르는 행동이 있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코 속의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간지러움을 느끼게 되어서 코를 만지게 된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비염이 있어 수시로 코를 만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적인 몸짓 하나로 전체를 해석하려 한다면 아주 큰 서실을 저지를 수도 있다. 코를 문지르는 행동이 거짓말이 단서의 몸짓으로 해독하려면 거짓말을 하는 의미하는 다른 몸짓들, 예를 들면 입 가리기, 손, 숨쉬기, 갑자기 행동이 커지거나 작아지기, 눈 깜짝이는 속도의 변화 등 다른 행동들이 함께 나타나는지를 보아야 한다. 규칙 2. 몸짓은 맥락과 함께 본다. 몸짓은 문장을 이루는 단어와 같다. 배라는 단어는 과일배, 떠다니는 배, 신체의 한 부분의 배, 여러 가지 의미를 낸다. 배가 아프다라는 말에서 신체의 한 부분인 배를 나타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몸짓도 사용되는 환경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발장을 끼고 있는 동일한 네트워크 파티와 같은 곳에서 발장을 잘 낀 사람과 추운 겨울날 잔뜩 몸을 움츠린 채 발장을 낀 사람의 의미는 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한다. 어느 정서에 있는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하관계인지 처음 만나는 관계인지 자주 만나는 관계인지 또 사적인 자리인지 긍정적인 자리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규칙 3. 스트레스와 일반적인 상황을 구별한다. 편안함을 느끼는 상황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는 다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 방송 녹화에서 운동선수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지켜보는 중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보았다. 선수 중에 한 명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꾸 왼쪽 어깨를 들썩였다. 한쪽 어깨를 들썩이는 행동은 본인의 이야기를 자신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객을 안 설득할 광고와 같은 것에서 관찰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이다. 운동선수의 어깨를 들썩이는 그 장면을 인상 깊게 봐본 나는 촬영을 나눌 때 똑같이 어깨를 들썩이는 확인, 언어와 비언어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언어와 비언어, 또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몸짓을 더 이해한다. 간단하게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기는 기쁨이다, 기뻐하다,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양쪽 입술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며 올라간다. 입술이 올라간다. 슬픔, 안쪽이 위로 올라가고 입술은 양쪽 끝 아래로 내려온다. 화가 났다. 눈썹은 아래쪽으로 강하게 당겨지고 미간에 주름이 생긴다. 놀람, 눈썹 위로 올라가고 눈이 커진다. 두려움, 놀람의 표정과 같이 눈썹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료 이해에 역겨움, 언뜻 보면 화남, 경멸, 비웃음,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말해주지 않을 때, 자, 긍정적이고 행복한 상태는 상대가 잘 표현해주기도 하고 알아차기도 쉽지만 부정적인 감정과 불편한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해 주지만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 함께 있어주고 힘이 되려는 것처럼 위로가 필요할 때 양팔 잡기 팽창을 느낀다. 바깥 기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어적인 의미 외에도 적대심을 드러내는 팔짱 또는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등 감정이 있다. 양팔 잡기는 보면 일반적인 팔짱 끼기 자세와 같지만 양손이 팔에 끼워져 있기보다는 이렇게 안아주며 상대가 이러한 몸을 보이는 이는 상대가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일 확률이 높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미세하게 변형된 팔짱을 낀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또는 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할 때 심장표와 같이 생명에 중요한 장기가 있는 앞쪽 가슴을 가리는 방법으로 팔짱을 끼게 된다. 이 자세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지만 불안함과 초조한 감정이 들면은 팔을 벌어질러서 가슴을 가로막는 큰 몸짓보다는 미세하게 변형된 동작으로 같은 효과를 얻으려고 시도를 한다. 남자들은 한쪽 손으로 다른 쪽 팔의 소매 끝, 소매 커프, 스프링, 스링크, 시계반지, 팔찌 등을 만지는 행동을 통해서 팔을 가슴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로막는 자세를 한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깨를 잡아당긴다. 드라마에 멋진 남성이 나온다. 멋진 셔츠를 입은 남자 배우는 깔끔한 흰색 셔츠에 남색의 넥타이를 메고 있다. 비즈니스 미팅 중인 그는 뭔가 잘 풀리지 않는 듯이 살짝 찡그린 얼굴로 넥타이 매듭 부분을 잡고는 좌우로 당겨 넥타이를 느슨하게 한다. 화가 나거나 실망 또는 불안한 경우에 혈압이 올라가며 목에 땀이 차게 되고 목 예민한 부분들이 따끔거리고 가렵기 시작한다.
그래서 남성들은 넥타이를 잡아당겨서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동작이 좀 더 알아차리기 어려운 동작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여성들의 경우에 목 옆 부위 머리를 손으로 이용해서 살짝 넘기는데, 이때 흥미로운 사실은 머리를 묶고 있는 여성들도 머리를 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 옆 머리를 뒤로 넘기는 신용을 한다. 그녀들이 넘길 수 있는 머리 몇 가닥 삐져나온 잔머리뿐인데도 같은 동작으로 나타난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천돌 부분을 마신다. 가슴 쪽 쇄골뼈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살짝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만 말해주지 않을 때, 보기 싫거나 듣기 싫거나 말하기 싫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을 관찰하다 보면은 너무나 정직하게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어 종종 놀라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아주 순식간에 몸 밖으로 튀어나와 경우에 몸짓을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 싶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가린다. 영화에서 무슨 장면이나 우리는 양서로 눈을 가린다. 참아볼 수 없는 정도의 잔인한 장면이 나오면 눈을 감는다. 길을 가다가 역겨운 것을 보게 되면 고개를 빠른 속도로 돌린다. TV에서든 길에서든 보기 싫은 것을 보았든 싫어하는 사람을 보았든 우리는 싫어하는 것을 보면 눈을 찡그린다. 이 모든 행동들은 보이는 것 시각적인 정보를 차단해 나의 뇌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이다. 구토를 입을 것 같은 더러운 쓰레기, 정신적인 충격을 아껴주는 그런 잔인한 장면, 심장마비를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무서운 모습,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보기 싫은 사람들, 이 상황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메커니즘인 것이다. 그런데 눈을 가리는 행동은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싫어하는 것, 불쾌한 것, 죄책감으로 참아보지 못하는 순간, 피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눈을 가리켜서 보고 싶지 않음이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외부로 표출한다. 손을 올려서 눈덩이를 비비고 손안경으로 눈 아래에 넣어서 또는 옆부분을 문지른다. 여성들은 화장이 지어지지 않게 속눈썹을 살짝 건드리거나 눈끝 모양, 저울 모양, 단지 두 눈을 양쪽을 가리는 극단적인 행동 대신에 슬쩍 나타났다 사라지는 변형된 동작들로 대체되어서 나타나지만 그 몸짓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동일하다. 거짓말을 하거나 코편할 때 만들어진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코를 만진다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마치 마각 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과학자들이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칼테코나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되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화학 물질은 코 내부의 조직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이를 보면은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진다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미세하게나마 우리의 코가 부풀어 오르니 말이다. 단지 변화의 크기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혈압이 상승하고 미세혈관들이 확장되며 코끝의 신경조직이 자극을 받아 내가 고객을 만나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라면 비염이나 알러지로 인해서 코가 간지럽더라도 코를 만지지 않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코 외장생활 속마음을 숨기고 싶을 때 입을 가린다. 듣기 싫을 때 귀를 만진다. 곤란한 상황일 때는 목을 긁적거려 한다.
감추고 불편해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이처럼 상대의 방위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해제하려면 그 몸짓 행동을 먼저 해체하는 것이 순서다. 이 방법은 간단하다. 감추려는 몸짓 해제하기. 당신의 이야기의 상대성과 감정이 불편한 몸짓을 이해하기, 지루한 몸짓을 이해하기, 해제하기. 지루함이 시작되면은 상대는 손을 한쪽으로 가지고 온다. 처음에는 턱에 손이 살짝 비비듯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상대가 지루해하기 시작하면 상대의 행동을 통해 지루함의 강도가 어느 정도를 인지를 이해하도록 하자. 마지막 상대를 만났을 때 방어적인 몸짓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이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유지하려면 좀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타나서 위험의 대응에서 세일즈를 하는 사람은 고객이 방어적이거나 부정적인 몸을 하고 있으면 어떤 서비스나 제품도 오버하지 말라고 방어적인 상대를 만났을 때 발장을 끼는 자세가 변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 이야기의 30%를 더 기억하지 못하는 연구 결과를 기억해 보자. 발장을 끼는 자세가 우리의 감정뿐 아니라 두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간단한 간식이나 마실 것을 건네기, 몸이 앞쪽으로 기울어지지 되도록 유도도 하기, 몸이 적게지면 안 되고, 악수하기. 팬데믹 이후에 조금 꺼려질 수도 있지만 악수는 팔을 걸고 손을 앞으로 뻗어야 하므로 발장을 풀 수는 있다. 어떤 사람과 신체 접촉이 일어나면 1초도 되지 않은 짧은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뇌는 그 사람을 더욱 친근하게 느낀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접촉이 일어났으니 쟤는 사람일 거라고 내가 인식하는 것이다. 머무는 장소의 온도에 신경 쓰기. 머물러야 하는 장소가 춥거나 싸늘하다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러들고 팔짱을 끼게 된다. 그래서 나는 강의장에 가면 에어컨에 실린 온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한다. 강의를 하는 강사가 덥다고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으면 강사는 보수하게 강의를 할 수 있지만 강의를 듣는 학습자들은 추울 수도 있다.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준비하자. 질문으로 손들기를 유도하기. 직접적으로 말하기.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긍정력이 높은 사람들의 행동심리는 상대의 몸짓을 읽는 규칙이 있다. 스트레스 상황은 아니지. 언어와 일치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표정을 읽으면 감정이 보인다. 불편한 감정은 속일 수가 없다. 불안하면 감추려 한다. 감추고 불편한 몸짓을 해제하기. 상대의 방어적인 몸짓을 해제하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대의 몸짓을 읽는 규칙은 행동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고 흥미로운 일이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규칙이 있다.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같은 의미를 가진 행동들이 조합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맥락으로 발생하는지 스트레스 상황은 아니지 언어와 일치성은 어떠한지 표정을 읽으면 감정이 보인다. 표정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가장 먼저 표현해준다. 특히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미세한 표정을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가공된 표정들조차도 나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편한 감정이 썩일 수가 없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 때 양팔 잡기 발장을 낀다.
불안하면 감추려고 한다. 보기 싫거나 듣기 싫거나 말하기 싫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눈을 가리는 몸짓. 감추고 불편한 몸짓 해제하기. 상대방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 먼저 몸짓을 해제시켜야 한다.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싶어요. 좀 더 자신 있는 긍정의 몸짓 먼저 보여주면 상대의 마음이 활짝 열린다. 감정의 행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행동이 감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행동 심리를 공부하고 몸짓을 읽는다는 것은 이를 통해서 내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자유로워지기를 위함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완벽하고 아름답게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